예,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이야기 손님은 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박영식 앵커님 이렇게 예.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인권연대 회원. 예. 그럼요. 보고 싶었어요. 예, 저희 안무지 한참 됐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어디 있지? 거기? 서울의 소리랑 뉴스버스랑 스픽스를 방송 그렇지, 한참, 그렇지. 예. 한참 같이 하다가 맞아요, 제가 맞아. 다른 데에서 또 활동하다 네. 보니까 예, 우리 예. 쫑파티 할 때도 갔었어요. 맞아요. 예. 속보가 있네요? 예? 속보가 있네요, 지금. 뭐 무슨 속보가 또 있습니까? 서울 남부지검이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석열 집 네.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다. 남부지검이었군요. 저희 그냥 검찰이라고 전해드렸는데 말씀하셨군요. 이미 네네. 시작할 때 네네. 했습니다. 예, 남부지검이었구나. 남부지검이 이제 금융조세조사부도 있고, 네. 예, 금융조세조사부고 또 여의도 쪽 관할인데, 그래요. 건진건으로 수사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예. 아니 자기도 남들 많이 했으니까 한번 당해보면 기분이 당해봐야 됩니다. 어떨지. 근데 저는 시부정이가 미리 연락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요. 근데 최근에 그 과천에서 밥 먹을 때 있었잖아요. 예. 판교였나? 판교. 예. 보리밥집. 보리밥. 예, 예, 야, 예. 어떻게 된 영문이냐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그런 일 때문에 야단 맞아가지고 나간 게 아닌가. 집에서. 생각입니다. 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길 압수수색 들어와 당신 파면됐다고 이렇게 힘없는 모습을 보일 거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네네. 맞았을 수도 있어요. 맞았을 수도 있다. 건희 씨한테 여기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게만 해봐. 네.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오늘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음. 설마 들어오겠어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사전에 좀 조율이 된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마 이제 본인들의 이 상황이 어떤지를 모멸감을 알아야지. 느끼면서 알아야죠. 알아야 아크로비스타에 예. 검찰이 예. 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뭐 기분 좋겠습니까? 알고 당해도 기분 나쁘죠. 알고 당해도 대단히 기분 나쁠 거예요. 알았다면은 저지를 해야 되는데 네. 저지 못한 안 거 되죠, 아니에요. 안 오늘 되죠.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그래요. 국장님 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일화를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일반 국민들이 압수수색 부당하게 당할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영장 제시를 하는데 영장 제시할 때도 예. 사실 뭐 압수수색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제대로 제시하는 경우 없고 이렇게 슬쩍 보여주는 식으로 하거나 뭐 그다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거나 네. 뭐 그러죠.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하고요. 심지어 뭐 가정집에 구두발로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기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 여성들이 이제 속옷을 한 서랍에 이렇게 모아두잖아요. 다 털어댄다면서요? 그냥 던져가지고 던지고 그렇죠. 예. 거기다 숨겼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얼마나 그게 모욕감을 느껴요. 이게. 그리고 집이라는 데는 정말 나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든 뭐 사회생활하든 집이란 공간이 쉴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한 공간이어야 되고 최대한 편해야 되는데 네. 국가 권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 네. 공권력이. 예. 압수수색은 이제 대표적인 강제 수사입니다. 수사에 협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건데 네. 검사 독재 정권에서는 이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사는 흔히 최후의 수단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국가가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을 때, 피해자의 고통을 가름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해야 되는 게 수사인데 뭐 윤석열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제 공격의 수단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뭐 300번이다, 400번이다, 뭐 도대체 몇 번인지 세다가 말 정도다, 뭐 네. 지쳤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도 압수수색을 많이 해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이게 1000단위 압수수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을 당했죠. 윤석열이 집권한 날이 1000일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뭐 정말 1000단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또 예. 이재명 후보 개인만이 아니라 뭐 측근이라는 사람들, 네, 정진상, 뭐 김용 씨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네. 사람들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하다못해 그 이재명 후보가 옷을 맡긴 세탁소 주인까지도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게 아니 어떤 범죄 혐의가 있습니까? 동네 세탁소 아저씨가.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게 못 살겠다. 예. 왜냐하면 보통 사람 압수수색 들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영혼이 털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자괴감, 자존심 상함,
그리고 놀랍잖아요. 네. 또 자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면 네. 아내에게 어떻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예. 만약 아내의 옷장이 이렇게 털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국가가 정말 최후의 수단, 최후의 최후 정도로 선택해야 될 건데 너무 많고, 물론 윤석열 또 김건희 같은 악질 범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만, 네. 이것도 너무 늦었죠. 예, 너무 늦었고. 이미 정리할 거 다 정리해 놨겠죠. 바보가 아니라.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압수수색을 해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 마치 그 우병우가 검찰에서 조사받듯이 황제 조사받듯이 네네. 압수수색마저도 황제 압수수색 같이 해줘서 막상 우리가 그 아크로비스타 안에 들어가서 어떤 장면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팔짱 끼고 앉아 있는데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 저기 톨이나 보고 가라. 후배들. 아니면 차 한 잔 내줄까? 혹시 이러진 않을까 좀 걱정돼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 원하는 건 여기에 있으니까 보니까 없지 됐어. 뭐 이럴 가능성이 많죠. 이게 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 김건희 씨가 무슨 명품백을 또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도 있고, 맞아요. 최소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 얘기도 있는데. 네.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할 때 김건희의 태도를 보면 안다고 생각해요. 네.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이분이 한두 번 받아본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늘 그런 걸 받아보고 이게 되게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김건희는 그냥 인사드리면 안 돼. 뭔가 최소 얼마 이상의 뭐 백이어야 돼, 목걸이여야 돼, 뭐 실제로 액세서리 해야 그랬어요. 돼. 뭐 책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안 만나죠. 네. 근데 명품을 보내겠다면서 사진까지 찍어 보내주니까 네. 언제쯤 들어오시라. 입장을 허락했어. 그러니까요. 출입을 허락했어. 네. 그런데 그게 최재형 목사의 경우잖아요. 예. 그게 기업이라면. 예. 그렇죠. 그게 뭐 어디 가서 군수라도 한번 하고 싶은 예. 욕망에 불타는 예. 예비 정치인이라면 예. 또 누구라면 어떨까요? 그게 또 단위가- 1억짜리 목걸이라면. 네네. 아니 단위가 커지겠죠.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숱한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검찰이 뭐 깔짝깔짝대면서 수사할 게 아니라 네.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특검으로 정확히 해야지, 밝혀내야 될 네. 일입니다. 예, 그 오늘 이제 언론인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제 오후에 나올 때 왜 가끔 이제 상자 들고 가잖아요. 네. 막 플래시 터트리면 그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네. 있어요. 아, 그렇죠. 긴 박스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예. 근육이 안 땡기죠. 상자 드는데. 아니 근데 이제 뭐 이 이야기 나온 김에 뭐 예. 김건희는 당연히 압수수색 당할 만한 잘못과 또 과오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이 부당하게 이제 압수수색 당하는 일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좀 어떻게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최소한 압수수색을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압수수색에 따른 이 청소 비용 예. 이런 거는 국가가 지불해야 된다고 수사에 협조하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도 무슨 응징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은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나라예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제가 경찰청장 하셨던 분하고 잠깐 무슨 다른 얘기를 하다가 네. 최근에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봤어요. 네. 이를테면 강도강간 같은 범죄가 탁 눈에 들어오던데 강도강간 몹쓸 범죄잖아요. 네. 강간이란 것도 나쁜데 아우, 우리가 그럼요. 강도까지 했으니까 강도도 나쁜데 강간까지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응징해야 될 국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또 혼내줘야 될 범죄인데 문제는 범죄 건수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벌어졌던 범죄가 5건. 이게 감이 좀 다르실지 모르고 굉장히 적은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예. 미국이면 얼마일까 하면 끔찍한 정도죠. 야.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연간 200건이 안 됩니다. 네. 뭐 굳이 경찰이나 검찰은 뭐 700건이나 800건이다라고 뻥을 치고 과장을 예. 하는데 예. 살인 미수를 포함한 거고요. 예. 이미 기자 사람이 죽은 살인 기수 사건 200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인구가 사는데 하루에 한 건의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폭행, 방화, 강간, 절도 뭐 모든 범죄가 우리가 알만한 범죄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기관이니까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기 같은 거로 먹고 사는 새로운 공간을 확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사기 같은 건 주로 뭐냐면 할부금 안 내고 채무 갚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민사 문제거든요. 민사 문제가 형사화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형사 사건의 총 숫자를 좀 줄여야 돼요. 네. 지금 너무 많은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기초질서 위반 사건이 범죄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한 건 당연히 이 범죄죠. 네. 그런데 꼭
형사처벌해야 되느냐, 예. 행정벌 과태료로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면허는 있는데 보험이 가입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를테면 4월 30일 0시면 언제입니까? 지났죠. 지금부터 10시간 그렇죠. 전이죠. 0시니까. 네, 0시면 근데 시작이니까. 그게 예. 네. 영식 씨도 아시겠지만 0시 이런 게 좀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비슷하지. 웃겨보려고.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아무나 보험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내 차를 가지고요. 예. 뭐 우리 아들이 딸이 운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하루 빌려주거나 할 수 있는데 예. 그때 이제 보험 시간을 찾고 할 수 있죠.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보장법, 손해보장법 위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범죄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범죄로 해놓으면 관료들 입장에서 편하거든요. 국민들이 말 잘 듣게 되죠. 그렇지. 벌금을 못 내면 감옥 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또 하나는 뭐 이를테면 예비군 훈련을 안 가거나 못 갔단 말이에요. 직장 네. 생활 때 바빠서. 네. 그럼 반드시 범죄가 됩니다. 예비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요. 네. 근데 예비군 훈련 안 가게 되면 못 갔든 안 가게 되면 예비군 훈련 자체가 1.5배로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4시간짜리 훈련 못 가면 그러네. 6시간 받고 6시간 못 가면 9시간이 돼요. 그 자체로도 그 뭐 징계 수단이 있는데. 저도 약간 피해자인데 제가 첫 직장 다닐 때 너무 바빠가 직장 생활에 못 가셨는데. 네, 정의구현 사제단이었거든요. 시국 상황대로 정말 바빠서 예비군 훈련은 진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예. 두 번째 직장 다니기 전에 예. 그 사이 한 달 동안 예. 예비군 훈련만 받았습니다. 한 달? 20일 동안. 네. 아니 왜냐면 쌓이니까. 아. 4시간 못 받으면 6시간 되고 6시간 못 받으면 누적 9시간 곱하기가 되고. 되니까. 네. 아. 그 계속 늘어나가지고 네. 계속 예비군 훈련만 받았어요. 정말 예비군 훈련 직업일 정도로만 받았는데 물론 예비군법 새로 입대하셨네. 예비군법 입대하셨어.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았죠. 예. 근데 그렇게 두 가지 다 해야 되냐? 특히 젊은이들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여러 예. 가지로. 예. 예비군이라는 것도 역사적 산물 아닙니까? 68년에 생긴 거예요. 네.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1953년 전쟁 끝날 때 생긴 것도 아니고 예. 김신조가 네, 1.2 사태 때문에 생긴 게 예비군이거든요. 예비군은 예. 제도 자체가 나중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정치적 필요인지 모르겠고 또 예비군을 통해서 그 정부 시책을 전달하거나 네. 국가 자체를 병영화하거나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고 또 당선 유력 시대는 이재명 후보가 병역제 관련해 가지고 징병하고 모병을 좀 섞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건 뭐 굉장히 검토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예. 또 하나 병사들 쭉 줄 세워 특히 예비군 줄 세워 가지고 전쟁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훈련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전과자를 양산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심지어 예비군 훈련 2번 안 가면 옛날에는 무슨 지시가 하달되잖아요. 예. 구속도 했어요. 예. 살벌한 거죠. 그럼 그것이 가진 효과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젊은이들이 공포에 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가 아닐 수 있는 것들까지 다 범죄로 만들지는 말자. 우리가 네. 예를 들어서 헌법에 국민의 4대 의무라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의 의무인데요. 교육의 의무는 아동이 학교 갈 의무가 아니라 네. 아동을 학교에 보낼 의무예요. 그렇지, 나라가. 그러니까 부모 보호자가 보내야 되고 국가 입장에서도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잘 모셔가지고 이제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네. 그러면 어린이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도 안 시키는 부모 무슨 종교적 신념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학교가 싫어 그래서 뭐 내가 가르치는 게 훨씬 나아 그냥 안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형사처벌 안 하거든요. 과태료 부과합니다. 행정벌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굉장히 반사회적인 또 아이 입장에서는 미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형사처벌 안 하는데 예비군 훈련 그것도 날짜를 딱 정해서 주잖아요. 네. 나 해외 출장 갈 때 하필이면 예. 내가 중요한 선약 이건 어길 수 없는 선약이 있잖아요. 어떤 것에 따라서는 먹고 사는데 이럴 때 날짜 연기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와라. 안 오면 넌 형사처벌이다 하고 형사처벌하고 예비군 훈련 기간은 1.5배를 더 주고 하는 거는 국가의 행포니까 앞으로 좀 바로잡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늘 관심 갖는 거라 아니. 한번 말을 하기 굉장히 시작하니까 전문성 있는 분야고 네. 다들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아요. 새롭게 알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아유, 일입니까.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예, 예, 예. 네.